로봇 수술은 로봇 스스로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의사가 로봇 팔을 조종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암 수술입니다. 로봇의 확대 시야랑 손떨림 보정 기능이 신경 보존과 요실금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 윤혜경입니다. 오늘 건강 TMI 집에서는 보다 더 정밀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뇨기계 암 수술에서 더 강점을 보이는 로봇 수술, 수술 과정부터 신경 보존, 그리고 요실금과 성기능 문제 등까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비뇨기학과 교수 박태용입니다. 오늘 제가 로봇 수술에 관한 TMI를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로봇 수술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로봇이 수술을 해주는 건지 진짜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로봇 수술은 로봇 스스로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 수술의 정식 명칭은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이제 수술 의사가 로봇 팔을 조종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로봇 수술 하니까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을 로봇 팔을 약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이 로봇 수술 뭔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점 그리고 뭔가 단점도 있겠죠. 구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로봇의 카메라는 수술 부위를 10배에서 15배까지 확대해서 3D 입체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 어려운 미세혈관이나 신경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립선암 수술에서 발기신경을 보존하거나 신장암 수술에서 종양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봇 팔의 기구는 사람의 손목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사람의 손목은 약 180도 정도 꺾이지만 로봇 기구는 540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서 좁은 골반 안에서도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외과 의사라도 미세한 손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로봇 시스템은 이러한 떨림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봉합이나 박리 작업을 더욱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로봇 수술의 단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로봇 수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군요. 네,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고요.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한 로봇 수술은 현재 국가 보험 적용이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촉각의 제한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에서는 의사가 직접 손으로 조직을 만지면서 조직이 단단한지 물렁한지, 종양이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수술 의사의 예민한 손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촉각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로봇 수술에서는 의사가 콘솔에 앉아서 기구를 원격 조종하기 때문에 이런 촉각 피드백이 제한적입니다. 숙련된 로봇 수술 의사는 영상에서 보이는 조직의 변형 정도나 저항감 정도로 시각적 단서로 보완하게 되지만 개복 수술에서 직접 만져보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발되는 수술 로봇에서는 이러한 촉각 피드백 기능이 탑재되고 있어서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네, 로봇의 아주 큰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뇨의학과 질환 중에서도 이 로봇 수술이 특히 도움이 되는 질환이 또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암 수술입니다. 네.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하고 주변에 발기신경과 요도괄약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로봇의 확대 시야랑 손떨림 보정 기능이 신경 보존과 요실금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립선암 수술의 대다수는 로봇으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그 전립선 암 환자들이 다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로봇 수술이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수술들을 로봇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 암이 주변 장기라든지 혈관을 심하게 침범한 경우 로봇으로 수술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개복 수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전에 복부에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서 장기들이 유착되거나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소실한 경우에는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로봇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유착의 정도에 따라서 유착을 회피해서 로봇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담당 의사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외에도 심폐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로봇 수술은 배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서 공간을 만든 후에 수술을 하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는 체위를 취하기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술 의사와 마취과 의사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봇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전립선암에 관한 로봇 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네. 이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머리를 아래로 약 20도에서 30도 기울이는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중력에 의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골반 부위에 시야가 확보되고요. 배꼽 부위에 카메라 포트를 넣고 복부에 총 1cm 정도의 포트를 5개에서 6개 정도 삽입하게 됩니다. 배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공간을 만들고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립선 주변에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 골반 임파선 절제술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광과 전립선의 연결 부위를 박리하고 전립선 양쪽의 혈관 다발과 신경을 조심스럽게 박리합니다. 전립선의 아래쪽에서 요도를 저희들이 자르고 정란과 함께 전립선을 떼어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잘린 요도와 방광을 다시 봉합해서 연결을 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시에 중요한 것이 신경 보존과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가략근 보존인데요. 네. 전립선의 양쪽에는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혈관 다발이 밀착돼서 지나갑니다. 매우 가늘고 전립선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손상 위험이 있는데요. 로봇 수술의 경우 확대된 3D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경 다발의 경계면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신경 보존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 발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존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전립선의 위아래쪽에는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이 위치하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괄약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일정 기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시에 로봇 수술은 이 괄약근 기능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로봇 수술 후에도 한 1, 2주 정도는 요도의 카테터, 소변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카테터를 제거한 직후에는 기침이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소변이 조금씩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내에 요실금이 크게 호전되고 1년 이내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 요자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다만 회복을 돕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발기 기능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수술 후 발기 기능의 회복은 신경 보존 정도, 수술 전 발기 상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양쪽 신경을 모두 보존한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환자가 수술 후 1, 2년 내에 성관계가 가능한 수준의 발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발기 기능 회복을 위해서 수술 후 일찍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 PD5 억제제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른바 비아그라라는 네. 약제들 있죠. 이런 약제들을 이용한 GR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사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립선과 정낭 그리고 정관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정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전립선 절제술의 불가피한 결과인데요. 수술 후에 오르가즘 감각 자체는
보존될 수 있으나 정액 사출은 없으므로 자연 인심은 불가능합니다. 수술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면 이제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로봇 수술은 채소 침수 수술의 한 형태로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수술을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 면에서 개복 수술보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적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입원 기간도 일반적인 개복 수술에 비해서 단축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술 자체의 범위와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추적 관리, 생활 습관 조절, 그리고 이상 증상 발생 시에 즉각적인 의료 상담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걷기 시작하는 것이 장 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혈전증을 예방하며 전체적인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천천히라도 걸어보시는 게 좋고요. 식사의 경우에는 장 기능이 돌아오면 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식사를 늘려갑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고요. 상태가 좋아지면 일반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상처 관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로봇 수술의 절개창은 굉장히 작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나거나 열이 나는 경우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운동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 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 장시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산책이나 활동들은 충분히 괜찮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관리 중 하나는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 골반적 근육이죠. 이걸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면 수술 후에 요실금 회복과 발기 능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정기적으로 PSA나 영상 검사 등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첫 1년간은 3에서 6개월 간격,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PSA를 추적하고요. PSA가 다시 올라간다면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사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 로봇 수술의 어떤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적인 부분을 빼고는 정말 장점이 많은 게 로봇 수술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TMI 집 요약합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로봇 수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인 거 알고 계시죠? 강북 삼성병원 건강 TMI 집,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